안녕하세요, 미칼입니다. 어제 야간 운행을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콜을 받았는데 콜을 받고 출발지에 승객이 있는 출발지에 도착을 했는데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경찰차가 있어서 왠지 느낌이 싸했습니다. 근처에 하니까는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어제 야간 운행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을 텐데요. 콜을 받고 출발지에 도착을 했더니 경찰차가 있었고요. 인도에는 주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솔직히 술 취한 여성을 태웠다가 욕을 바가지를 먹고 폭언과 폭행을 당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요즘 사실 이 주치자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게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 동행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승객을 태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경기도 고양시 신원마을에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흥까지 가는 콜이었습니다만, 근데 이 승객을 만약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술 취한 사람은 혼자 태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남자 경찰관이 괜찮다, 그렇게 술을 많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술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굳이 경찰이 출동했을까요?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이고요. 또 출동했을 당시에도 이 택시 승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치자는 인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경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고, 그 다음에 택시로 다가왔었고, 또 여경이 어떠한 메모지를 줬는데 이것이 뭐 어머니한테 전해달라, 이거 도착하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일단 택시비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택시기사한테 그것을 그 주치자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받은 것을 택시기사한테 넘기는 것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 진상 승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간 운행할 때 지구대에서 울리는 콜이라든가 이런 콜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구대에서 울리는 콜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고 때문에 지구대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택시를 타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구대에 내려줬습니다. 지구대에 내려주고 이 택시가 가고 다시 또 이 지구대에서 콜을 불러줍니다. 콜을 불러서 이 주치자를, 이 승객을 다시 태우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또 취하는 콜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거 걸려서 또 거기서 또 택시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승객이 좀 많이 흥분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흥분이 좀 고조된 상태에서 택시를 탔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도 좀 뭐랄까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기 뭐하고 좀 뭐 폭언을 한다든가, 이제 뭐 물론 이제 택시기사한테 폭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경찰관을 폭언한다든가,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음주운전에 걸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씩씩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하면서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뭐 음식점, 노래방 이런 데서 울리는 콜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지구대에서 울리는 콜들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참 황당했었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아이고 또 장흥 가는 콜을 받았네. 이란 씨. 자, 이번 이거 좌회전인데? 좌회전 지금 끝차선에서 내가 좌회전이 안 되네. 직진했다가 저기서 유턴해서 가야겠네요. 아이고 이번엔 또 장흥 가자. 그래, 또 오랜만에 장흥 간다. 나는야 똥콜 처리반. 갔다가 다시 와야겠다.
자, 15번째 손님 만나러 갑니다. 여기 왜 경찰차가 있어, 씨. 저분 혼자 타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기 뭐 많이 채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혼자 타시는 건 안 돼요. 이거 어머니분 연락처랑 아니, 안 돼요. 혼자 타시는 건 안 돼요. 술 취하신 분. 잠깐만. 거절하시면 안 돼요. 접수 어머니. 거부. 네, 술 취한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혼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120번에 그럼 말해주세요. 예. 저분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안 돼. 이렇게 경찰이 대신 부른다니까 지들이 태워다 줘야지. 신동에서 장흥면 이동권 확인되는데 어떤 분이신 건가요? 예, 지금 콜 받아서 여기 왔는데 경찰이 콜을 부른 거예요. 네. 근데 주치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주치자를 현재 문제 없으세요? 네, 그리고 이거 경찰이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을 택시기사한테 넘겨. 이거 경찰이 콜 부른 거니까 하여튼 이거 뭐지? 차단 걸어주세요. 네, 기사님 해당 호출자분 차단 처리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차단 처리 도와드렸습니다. 기사님 오늘 좋은 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치자는 보호자 없이 안 태워도 승차 거부가 아니걸랑요. 몸도 못 가는 사람이 뭘 괜찮다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전화번호까지 왜 주는 거야? 예? 그리고서 뭘 괜찮다 그래? 그분의 어머니? 괜찮은데 경찰이 왜 출동하냐고. 어? 신고가 들어갔거나 뭐가 됐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한 거지. 괜찮은데 경찰이 왜 출동해? 안 그래요? 응? 자, 이러한 경우에는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승차 거부가 될까요? 이런 승차 거부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승차 거부에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승차 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택발전이죠. 16조 1항 또는 1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처분 내용은요, 운수 종사자죠. 일단 택시 기사는요, 과태료 20만 원 또는 또 경고를 맞습니다. 자, 1차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 경고고요. 그다음에 2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40만 원,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입니다. 그리고 3차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60만 원, 택시 운전 자격 취소입니다. 그만큼 아주 무거운 처벌이 있는데요.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요, 마지막 불법 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위반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1차가 되는 거죠. 2년 이내에 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2차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운수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사업 일부 정지인데요.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 정지 60일, 2차 위반은 감차 명령, 3차 위반은 사업 면허 취소입니다. 아주 무거운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통은 회사에서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운송사업자 처분 시 주의사항인데요.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4호 택시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보통 법인 택시 회사에서 분기별로 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가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택시 기사가 보통 처분을 받습니다. 다음은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승차 거부죠. 손님 앞에 정차하여 행성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이제 신고 사례인데요.
해당 택시를 잡아 세움. 기사가 먼저 어디 가냐고 묻기에 신라 스테이요, 신대방 쪽이요 하니 해당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함. 그로 인해 신고인은 택시를 잡고 있던 손을 다칠 뻔했음. 이에 해당 택시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 승차 거부로 신고 접수 요청함. 이런 식으로 또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어디 가세요? 창문 조금만 열고 어디 가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그러면 하고 휙 가버리든가 아예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승객은 타려고 문 열었다가 이런 경우 또 잡고 있다가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만약에 넘어졌으면 또 뺑소니까지 또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행성지를 들었다. 그럼 무조건 태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님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손님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입니다. 홍대 삼거리 포차 앞에서 빈차 켜고 지나가는 해당 택시를 잡아 문을 열고 합정역으로 가달라고 한 그런데 기사가 그쪽 방향은 안 간다고 하여 신고인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시나 했더니 기사가 거긴 차가 많아 그쪽으로 못 간다고 함. 이에 날씨도 더운데 택시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 기사에게 다시 죄송한데 가깝지만 태워달라고 하니까 기사는 계속 안 간다고 함. 이러한 경우입니다. 홍대라든가 하여튼 뭐 먹자 골목 쪽 젊은 층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택시 정류장이 아니지만 보통 이게 택시들이 쭉 줄 서 있죠. 줄 서 있는 상황에서 승객이 타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을 때 여하튼 뭐 행선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합니다만 행선지를 묻는 것은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 뭐 홍대에서 합정역 아주 가깝죠. 그래서 안 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것도 그래서 승차 거부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님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인데요. 손님의 행선지가 반대 방향임에 따라 손님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 요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은근히 좀 많습니다. 특히 뭐 4차선, 편도 4차선, 뭐 8차선 막 이렇게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도로에서 대부분 같은 경우 유턴하는 곳도 거의 없죠. 특히 뭐 강남대로라든가 이런 데는 유턴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뭐 이제 우측으로 피턴을 해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돌아서 가게 되거든요. 또한 또 강남 같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좌회전하는 곳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만약에 반대 차선에서 탔을 경우에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승객에게 여기 승객의 목적지는 반대편이다. 그래서 여기서 타게 되면은 좀 돌아서 가야 된다.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또 임의로 가면은 또 부당 요금으로 인해서 또 CCBB가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뭐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승객이 부당 요금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정 설명을 이야기한다면은 뭐 그지 크게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일단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듯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고의로 빈차 등을 끄거나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또 외치는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예약 등을 켠 채 택시가 서행하면서 길가에 있는 승객들에게 행선지를 묻고 다녔고 신고인도 마포라고 행선지를 이야기했으나 그냥 서행해서 지나가 버림. 장거리 승객을 태우려고 일부러 예약 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음. 이런 상태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승차 거부로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인데요. 단거리 손님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는 행위입니다.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또 장거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장거리라서 안 가고 또 그래서 단거리 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정류장에 뭐 서 있다가 뭐 아씨 서울 가요? 그 차 밀려서 못 가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사실 고양시에서 서울 간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요렇게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또 뭐 택시기사가 하차시키고 빈 차 등 킨 걸 보고 탑승하려는데 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문영동 간다고 하니까 짧은 거리라 못 간다고 승차 거부, 그래서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이 사장님도 똑같이 승차 거부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일단 행선지를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만취자 이런 사람이 혼자 타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뭐 저희 고양시가 해서 서울로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있고요. 서울 택시도 마찬가지로 고양시나 뭐 수원 어디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있죠. 단 경기도나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좀 묶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합사업구역 말고도요. 저희 뭐 고양시에서 파주 같은 경우 뭐 통합사업구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승차 거부로 또 처벌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뭐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또 그걸 또 소송 거셔갖고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경우에는 또 처벌이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종료인데요. 기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 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인데요. 일단 내가 퇴근하려고 했는데 퇴근하다가 승객이 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뭐 신호 대기 중이었을 때 이럴 때도 아저씨 어디 가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거부할 수가 있죠.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거부를 하고 나서 만약에 승객을 태웠다 그러면 승차 거부로 당입니다. 무조건 승객에게 이제 저는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로 영업을 종료하셨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에서 이 승차 거부 신고가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그 증빙이 미터기이기 때문에 미터기에 뽑아보면 그 후로 승객을 또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알 수가 있죠. 그걸로 증명이 되니까 혹시라도 찝찝하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퇴근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콜택시가 콜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차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콜을 받아서 이제 승객을 목적 출발지까지 찾아가는데 또 승객이 또 지나가는 승객이 아니면 신호 대기 중에 또 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또 사진 찍어갖고 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작정 그냥 타려고 하는 손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콜 받은 내역을 시청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죠. 그것이 증빙 서류입니다. 근데 또 우연히 또 승차 거부를 했다가 승객 위치까지 가는 도중에 승객이 또 취소를 한 경우가 있어요. 콜 취소. 그래도 어차피 운행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콜 받은 내역, 취소된 거나 내가 취소한 것도 내역으로 남기 때문에 그거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등을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차량 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 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택시 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택시의 법은요, 진짜 거의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거의 모든 것이 중심이 승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뭐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여튼 거의 승객 위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승객,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현이 택시나 아니면 버스, 이렇게 여객 자동차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1차로로 가는 도중에 저 1차로에서 뭐 편도 4차선 도로이지만 1차로로 달리는 도중에 저 끝차선에서 손님이 손을 들었다. 근데 난 못 보잖아요. 당연히 1, 2차로로 뭐 4차선에서 1, 2차로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또 나중에 손님이 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또 내가 어느 차로로 달렸는지 또 블랙박스로 또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1, 2차로로 다녔는데 내가 못 봤다,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승객은 신고하면 땡이야. 근데 택시기사는 그것을 증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블랙박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 그게 증빙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시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내가 승객을 태우지 않겠다라는 뜻은 거의 차선 바깥으로 1, 2, 3차선으로 달릴 때나 그렇지 거의 끝차선으로 달릴 때는 내가 승객을 태우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승객을 안 태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런 길거리 승객들보다는 길손님보다는 거의 콜을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손을 거의 예약등을 켜죠. 또 길손님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콜만 받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승객을 내려주자마자 갓등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예약등을 켜거나 했습니다. 콜도 받지 않았는데 예약등을 키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승객이 손을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다. 그러면 승차 거부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 승차 거부한 시간 사진 딱 찍어서 신고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콜 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당연히 승차 거부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손님에게 뭐 솔직히 이것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좀 빠져나갈 구멍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부분은 또 승차 거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특히 우리 비가맹 택시도 뭐 올수락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가맹 택시 우리 사장님들 길손님 안 태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손님들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니면은 손님이 많은 곳에 하차를 요구했을 때는 좀 지나서 내려주든가 아니면은 그 앞전에서 내려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러한 것부터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 특히 이 지구대에서 울리는 콜들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디 지구대라고 찍혀 있으면 사실 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느 지구대라고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일단 받고 나서 도착한 후에 제발 멀쩡한 사람 타라라고 솔직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대부분은 진상 손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경우 지금 앞에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한 승객이 탔을 때는 동승자가 없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찰들 전화번호는 그냥 콜 차단해 버리십시오. 자,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원의 택시 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득한 창가를 지나며 미카엘 택시 사랑이 깃든 곳에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되리 하루의 끝에서 다시 웃길 바라며 내일도 함께 할 이야기가 있기를